단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과는 평생 엮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말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낸 지문과 같습니다. 위조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평생 숨겨온 본성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심지어 당신을 이용할 계획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반응만으로도 당신 곁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즉시 드러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그 사람 세계의 한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화가 나거나 방심할 때 나오는 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때 나오는 진짜 목소리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성만큼 교묘한 폭력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솔직함이라는 미덕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던 도덕 철학의 정수처럼 진정한 소통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감정 해소나 우월감 확인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나는 최소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위안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개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주변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그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도 지속적으로 판단받고 비판받는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 솔직함을 못 견디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소통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좀 그렇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누구는 좋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하고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는 끌어내림으로 자신을 세운다는 통찰처럼 이런 패턴은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과의 비교나 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대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받으며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저 아이를 봐라.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기에 세상을 평가와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모든 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없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도 없게 됩니다. 특히 무의식적인 깎아내리기는 더욱 교묘합니다. 그래도 쉬운 일 하니까 좋겠다. 부모가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지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성취를 폄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비교가 없다는 심리학의 진리처럼 비교는 진정한 관계의 적입니다. 비교적 사고는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들고 진정한 경험을 방해합니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 진정한 경험은 비교 없는 순수한 현재 순간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사고는 그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언어 습관이 화자 자신에게도 해롭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을 내재화시킵니다. 결국 자신도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자기 평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모든 대화를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만남은 너를 만날 때 시작된다는 철학적 명제처럼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대개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와, 대단하네요 같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이는 상대방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런 대화 패턴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역시 내 예상대로네. 상대방을 후회와 죄책감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고요한 배려가 가장 깊은 치유라는 의식 연구의 통찰처럼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에는 배려는 없고 지배욕만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이나 걱정의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개 통제욕이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을 자신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특별한 이유는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말습관, 공감 능력,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모호한 답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비판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막은 진정한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저라면 아마도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서로 다른 관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들으면 즉시 단정적으로 답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자신의 관점이 곧 진리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때로는 리더십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일상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흑과 백으로만 나누려 하기에 그 사이에 무수한 회색지대를 놓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반응도 있습니다. 뭘 생각해봐야 해요. 어차피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런 냉소 뒤에는 깊은 실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든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현대 철학의 통찰처럼 언어는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담은 언어는 정서 회복력을 높인다는 긍정. 심리학의 연구 결과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질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의 말은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선언입니다. 지금 이만큼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해요라는 말의 힘은 과정에 대한 인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라는 말도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았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같은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치유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긍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말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은 도구이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될 수도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풍경이라고 했던 16세기 프랑스 사상가의 말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다양한 말투의 패턴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언어의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부담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처음 듣는 위로가 될 수 있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면 사고 패턴이 바뀌고 사고 패턴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한 후에 내가 또 이런 식으로 말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말하는 도중에 지금 내가 좀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처나 경험이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난은 변화를 방해하지만 자기 이해는 변화의 동력이 됩니다. 말투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줄이면 갈등이 줄어들고 더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면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진심 어린 감사 표현하기, 비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도 관계도 질문 한마디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깊이 알고 싶다면 조용히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그 사람의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말투 속에 숨겨진 철학적 의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말 한마디 속에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그리고 가장 깊은 본성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오늘 누군가에게 첫 번째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성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도구이자 약이며 동시에 우리 존재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사람을 깊이 알고 싶다면 조용히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그 사람의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철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